안녕하세요. 한국벤처투자 신사업투자본부의 이창민 팀장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모태펀드 2020년 제4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개정, 도시재생 분야의 출자 예산은 200억 원 이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은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입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어 투자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대상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안서 접수는 모태펀드 온라인 빅스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기한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감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결성 시한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개정, 도시재생 분야의 출자 예산은 200억 원 이내이며 결성 목표액은 250억 원 이상으로 최대 출자 비율은 80%입니다. 세 번째, 다음은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입니다. 도시재생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참여형 또는 지역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참여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형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의 활력 회복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출자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은 조합 약정 총액의 1% 이상입니다. 단, 공동운영사의 경우 의무 출자 비율은 양사가 합산하여 조합 약정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면 됩니다. 자조합의 투자 의무는 조합 약정 총액에서 최소 투자 의무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투자 의무 비율은 통상 60% 내외로 설정합니다. 다만 모태펀드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출자금 납입 방식, 투자기간, 납입기간, 존속기간, 관리보수, 기준 수익률, 성과보수, 수탁회사, 회계감사인, 전자보고 시스템 및 기타 항목은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센티브를 설명하겠습니다. 운용사는 추가 성과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자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성과보수는 입상기업, 고용창출, 지방투자, 사회적 투자 순서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될 경우 추가 성과보수의 한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상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분야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예선을 포함하여 입상한 기업에 투자한 경우 한 개 기업당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합니다. 고용 창출의 경우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지방 투자의 경우 조합 결성 총액의 50%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또한 사회적 투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적 조직에 투자한 경우 1개 기업당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 수익의 5%,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콜옵션입니다. 운용사는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 등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콜옵션 관련 기타 주요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 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자펀드 결성 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충족할 경우 선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외국 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 결성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외국 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합니다. 유한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합의 대표펀드 매니저 및 참여 인력은 유한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 개정 주목적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입니다. 첫 번째, 선정 우대 기준 중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개정은 일정 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서면으로 확정된 경우 약정 총액의 10% 이상 외국 자본 참여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도시재생 분야와 같은 중점 지원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제안사가 주목적 투자 비율을 의무 투자 비율보다 10% 이상 상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1차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및 선정 취소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심의 종료일 기준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안서 접수 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경고 등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안서 접수 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불공정 계약 체결 등으로 기소된 경우 등 3개의 선정 배제 요건이 있는데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신청 자조합의 운용 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조합의 운영 인력이 대표펀드 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자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조합의 운영 인력이 대표펀드 매니저로 참여하고 있는 모태자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영 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상법상 유한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영 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참여가 가능한 운영 인력으로 신청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 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근거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자 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등이 총 9개의 선정배제 요건이 있는데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3개의 선정 보류 사유가 있는데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의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등 7건의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데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의 제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되며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자조합이 만기 해산일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이 됩니다. 또한 선정조합 중 외국 자본의 참여 의사로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비율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일정은 공고문과 같이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빅스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접수 예정이며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합니다. 제안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정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영인력 기준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 항목 및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별첨 2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서류심사 평가 항목은 펀드 결성 능력, 투자 집행 역량, 사후관리 역량, 수익률, 기타 및 가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펀드 결성 능력,
운용 전략, 운용사, 운용 인력, 기타 및 가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개정,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펀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분야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로 관심 있는 운용사에서는 출자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